안녕하세요. 토요시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09번째 시간이고요. 어제 오전 국내 증시는 상승장, 야간 미국 증시는 하락장, 오르락 내리락,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하고 기술주 주도 나스닥 4%대 급락이라는 내용으로 영상 찍게 됐습니다. 제 블로그 들어와 보시면 여기 평생연금 배당 안에 109번째 거 보시면 되고요. 시장에 앞서 모든 투자 판단 본인 몫인 거, 그 다음에 특정 투자 결정, 권유, 추천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보는 국내외 증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제 오전이었죠? 어제 아침 오후 3시 반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보죠. 제가 쓰고 있는 토스증권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어떤 일부고요. 수량은 없다, 그죠?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일부 종목의 캡처 사진인데, 보시는 것처럼 다 빨갛다, 그렇죠? 빨갛빨갛하죠? 다 상승했다는 소리예요. 물론 얘는 솔 CD 금리 마켓머니 뭐 머니 마켓 얘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의미니까 그냥 얘는 그냥 제자리에서 아주 천천히 위로 움직이는 녀석이니까 그냥 뭐 0%라 보지만 나머지들은 하락이 좋았습니다. 아니 상승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죠? 이건 또 지지난 밤에 또 미국장이 10% 넘게 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어제 오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당연히 미국 오르니 우리도 같이 올랐고, 그리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당연하겠지만 어제 야간에 미국이 또 4%대 빠졌으니 이건 또 우리 아침에 또 빠지겠죠, 우리나라는. 이런 현상들. 이게 제가 좋은 시장은 아니라 그랬죠. 이게 불안정한 거라고 얘기 말씀드렸고, 지금 덥서 이거 오른다고 해서 이거 그렇죠? 우리 소위 불타기를 한다 그러거나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뭐 그런 말도 막 쓰잖아요. 이건 지금 달리고 있는 모습이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달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죠? 계속 달려야 되는데 얘는 달렸다가 꼬그라졌다가 달렸다가 꼬그라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좋은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관망하는 게 맞아요. 관망하고, 그죠? 국내 ETF 지금 이제 11일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월중 배당주를 매집하면 되죠. 월중 배당주를 매수하시고 싶으시거들랑 오늘 같은 날 아침에 하락하는 거 보고 또 매수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를 때 사지 말라는 소리예요. 미국장을 좀 살펴보면서 미국장이 상승하면 한국장도 따라 오를 거니까 그 다음날 살 필요 없고, 미국장이 하락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타이밍 봐서 한국에 있는 ETF를 사모으시면 그런 단순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개씩 사는 그런 시장은 이기도 한데, 배당주 하는 우리들은 그냥 매일 한 개씩 사면 되는 한데, 되도록이면 우리도 싸게 사고 싶잖아요. 7% 오른, 5% 오른 이런 주식들을 사고 싶은 마음은 저도 사실은 안 들어요. 그래서 어제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미국 것도 사지 않았고 우리나라 것도 사지 않았어요. 오늘 오전에 이제 기회를 봐서 얘들 상황이 아마 하락할 테니 그때 월중 배당주 담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의 약간의 그 뭐랄까 전략은 좀 필요하다는 거. 얘뿐 아니라 이건 월말 배당이고 월중 배당 리스트도 마찬가지 다 상승했고 개별 주식도 다 상승한 장이에요. 어제 오전에 장이에요. 그러니 이게 따라 사는 건 절대 더더군다나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내릴 때만 조금씩 담는 전략. 더 내릴지도 모르니까. 모릅니다. 또 오를 때 더 오를지도 모르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냥 놔주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영상을 좀 찍게 된 겁니다. 이게 여기 지금 아마 좀 헷갈릴 거예요. 더 갈지 덜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내릴 때만 조금씩 모아간다는 마인드가 지금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데 이 주식 내리고 오르는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은 참 중요한데요. 그죠? 근데 한번 사놓고 얘가 물리게 되면 이 대응이라고 해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물 타거나, 그죠? 손절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맞죠? 대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전 대응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전략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그냥 계획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하고, 당연히 우리 배당주 하는 사람들의 계획은 싸게 꾸준히 모아가는 게 바로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가 계속 배당을 주기 때문에. 예. 그거는 머릿속에 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세 차익을 여기서 노리는 건 또 쉽습니다. 뭐 오늘 또 아침에 일찍 사가지고 뭐 조금 오를 때 또 팔면 시세 차익은 생기겠지만 그거를 저는 노리지는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방금 설명드린 게 단데 월말 기준에 이제 ETF는 이런 식으로 7.2%, 5.9% 이렇게 다 올라버리죠. 그죠? 종목들. 그러니까 빠진 종목이 없기 때문에 뭐 하나 이렇게 뭐 잘못됐다고 얘기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다 좋았어요. 네. 고배당 금융 섹터 중심으로 ETF 시장이 회복 기대감으로 선도해서 강세 흐름이 주도된 건 사실인데 또 오늘 아침에 또 바꿔시면 판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또 아침에 또 다른 소리가 나오겠죠. 물론 이건 인터넷에 여러 가지 사전 내용들을 제가 이제 짜집게 한 내용이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오락가락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우리 계획대로 실천하시면 된다고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월중 배당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말도 그랬고 월중 배당도 그랬고 월중에서도 뭐 가치주, 채권 혼합, 커버드 콜전략 ETF가 다 상승했습니다. 어디 하나 빠진 게 없어요. 물론 빠진 게 있죠. 주식 중에 인버스는 빠졌겠죠. 그 다음에 개별 종목도 다 올랐습니다. 예, 내린 거 하나 없어요. 좀 더 내렸다면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고 싶었지만 지금 뭐 또 올라버렸네요. 그러니까 타이밍 잡기는 사실 세상 힘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한 줄로 이제 국내 시장을 좀 정리해 보면 배당주, 금융주, 가치주 ETF가 주도한 국내 상승장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안정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뭐 잡는다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또 오늘 되면 또 어떤 기사가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찾아보시면 되고 이건 미국인데요. 간밤에 또 이렇게 한 4%대가 빠졌네요. 많게는 한 5% 더 이상 빠졌다가 다시 조금 회복하는 듯 하면서 다시 4%대로 빠졌습니다. 10% 그러니까 4% 빠지고 10% 오르고 4% 빠지고 3% 오르고 정말 오락가락하는 시장입니다. 나스닥 그렇고 당연하겠지만 S&P 500도 3%대 빠졌고 그 다음에 다우존스도 2%대가 빠졌어요. 보나마나 또 기사가 또 이상한 게 나오겠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의 이제 낙폭을 기록했다는 내용. 동반해서 또 S&P하고 다우도 동반 급락했는 내용. 내용을 좀 살펴보면 뭐 이런 게 발표됐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라고 하는 우려가 재부각되는 거. 하여튼 그 시장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뭐 어쨌든 내려가면 내려가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르면 오르는 이유를 찾고요. 이제 시장의 논리는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내리면 내린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누군가가 외쳐요. 내리는 거 이런 걸로 외쳤다고. 혹은 뭐 때문에 라는 이유가 나오면서 이제 막 이 기사를 쓰죠. 내용이 만들어지죠. 이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늦춘다는 게 아니에요. 늦춰질 것이라는 거죠. 늦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추측성, 예측성 기사 때문에 또 시장이 또 이제 놀라는 거죠. 그런 점.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또 해야 되는데 그 기대감이 사라지니, 그죠? 하반기 그 불투명성. 시장이 싫어하는 건 이런 거죠. 불확실성을 되게 싫어해요. 어떤 기대감이 완전히 된다라고 확신할 때는 그냥 그 기대 반영해서 올라가는데 조금이라도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비춰지면 시장은 경계하거나 하락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라 경제신문 잠깐만 보게 되면 다 아는 내용들이긴 해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 그래서 이제 기술주 중심의 차익 실현이 좀 나왔고 특히 빅테크나 AI 관심주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 차익 실현했다는 건 오른 만큼 팔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린 만큼 매도했던 거 손절했다 그 소리는 아니고 올랐으니까 좀 팔았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른 만큼 조금 팔았으니까 완전히 다 손익 챙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또 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또 상승을 기대해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건 늘 있었던 내용이고 반도체 이야기는 작년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라서 그죠. 이제 이거는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이제 지금 나온 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사실 이 얘기도 처음 나온 건 아닌데 어쨌든 시장은 하락을 했을 때 하락하는 원인과 이유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다시 또 재탕, 3탕, 뭐 5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이런 거죠. 어쨌든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두려움, 뭐 고평가됐다고 이런 말은 늘 와 있었는데 이런 것들. 그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방어적으로 생각하자면 근데 국내 시장은 또 금융주가 또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일수록 그냥 관망이 좀 맞는 것 같고요. 아니면 배당하시는 분들은 배당주 그냥 늘 계획대로 사시면 됩니다. 시세 차익 노리신 분들은 또 그죠? 매 눈으로 쳐다보시겠죠, 오늘 아침에.
싸게 사서 조금이라도 오를 때 팔 심리가 있을 거니까. 그러나 저는 그게 옳은 방법인지 아닌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오로지 그냥 배당주를 계속 모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금리가 뭐 늦게 내리든 빨리 내리든 뭐 내릴 거잖아요. 전 내린다고 보거든요. 미국의 대통령이 계속 내리라고 압박을 하니까. 어쨌든 뭐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 그리고 저는 늘 해왔듯이 배당주를 꾸준히 모아갈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요 내용 여러분들하고 공유 들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 했는 것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09번째 시간이고요. 어제 오전 국내 증시의 상승장, 야간 미국 증시는 하락장, 오늘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는 거.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있고 기술주주도 나스닥 4%대 급락이 있었다는 내용 좀 말씀드렸습니다.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의 몫인 거 잊지 마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